바이올린을 들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연주하는 동안 지휘자도 연주자도 경탄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심지어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파가니니.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적 소질을 지녔지만 술과 여자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란한 연주를 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한데요. 바이올린으로 동물 소리를 흉내내니 그제서야 반응을 하네요. 파가니니를 유심히 지켜본 한 인물, 우르바니. 흥행사 우르바니는 파가니니에게 접근해 달콤한 제안을 하고 파가니니는 우르바니와 손을 잡고 점차 유명해집니다. 한편 영국의 지휘자이자 공연 기획자 왓스는 파가니니를 영국으로 초대해 콘서트를 열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파가니니의 매니저인 우르바니에게 선금을 건넵니다. 하지만 파가니니는 도박으로 선금을 다 잃게 되고 결국 바이올린까지 팔아버리죠. 영국에 도착하지 않는 파가니니 때문에 왓스는 공연을 열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명령으로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르바니는 오히려 왓슨에게 웃돈을 더 받고 술과 약에 취한 파가니니를 런던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런던에서는 파가니니가 바람둥이의 악마 숭배자라며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티켓이 너무나 비싸다는 등의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지는 등 부정적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는 계기가 생기죠. 파가니니는 한 술집에서 연주를 하는데요. 파가니니를 비웃던 사람들이 점차 그의 연주 솜씨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고 말아요. 파가니니는 단 한 줄만 남은 이 바이올린으로 엄청난 연주를 펼칩니다. 이 믿지 못할 연주력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그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오르죠. 한편 왓슨의 딸인 성악가 샬롯을 살살 떠보는 파가니니. 당당하고 고상한 샬롯. 둘은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파가니니가 무대에 오를 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휘자는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는데 객석 뒤에서 파가니니가 등장합니다. 파가니니는 자신의 24개의 카프리스 중 마지막 24번을 연주해요. 이 곡은 주제와 11개의 변주로 이루어진 변주곡이에요. 주제입니다. 이 곡은 원래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곡이지만 영화에서는 오케스트라 반주를 만들어냈어요. 1변주는 세티단 음표로 분산된 3화음들이 내려오는 변주네요. 각 마디의 첫 음마다 꾸밈음을 붙여서 곡의 긴장감을 더합니다. 2변주는 2도 음정, 그러니까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연주하면서 마치 벌들이 날아다니는 느낌이 나는데요. 약박에 붙은 꾸밈음들이 듣는 이를 계속해서 긴장하게 하네요. 3변주는 메노 모소로 조금 덜 움직이라고 써있는데요. 마치 카세트 테이프를 느리게 감고 있는 듯하죠. 이중음의 옥탑으로 되어 있어서 묵직하게 다가와요. 파가니니를 연기한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빗 가렛. 연주도 연주지만 눈빛 연기가 참 끝내주네요. 이제 4변주. 이런 섬세한 연주에 귀를 쫑긋하게 되는데요.
하늘 위에서 가느다란 실이 내려오는 것 같지 않나요? 오변주예요. 바이올린에서 음역을 이렇게 위아래로 널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너무나 쉽게 건너다니죠? 마치 변덕쟁이 꼬마를 보고 있는 듯해요. 6변주는 바이올린의 여러 음을 한 활로 그어서 화음을 소리내고 있는데요. 이런 걸 더블 스탁, 중음주법이라고 해요. 악보에는 안단테, 느리게, 꼰소르디노, 야금기를 끼고 자유롭게 연주하라고 써 있는데요. 높은 음에서 점차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뒤로 가면서는 음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7변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유쾌한 음들의 행진으로 익살스러운 표현이 이어집니다. 8분음표를 세 뒷단음표로 나누고 당김음을 배치해서 아주 리드미컬한 느낌을 주죠. 레지에로로 아주 가볍게 연주해야 해요. 8변주예요. 바이올린이 파워풀한 소리를 내고 있죠. 원래는 솔로 바이올린 곡이지만 영화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주로 편곡한 버전을 연주하다 보니 정말 화려하게 들렸던 변주죠. 9변주는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는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하네요. 독특한 음색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숨죽여 연주에 집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제10변주. 이런 극고음, 아주 높은 소리, 듣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소리내는 건 아주 어려워요. 무대 장치도 효과적 연출에 한몫을 하고 있네요. 11변주에서 람짠 하는 소리는 더블 스탁인데요. 바이올린 줄은 4개인데 활은 살짝 휘어있다 보니 4개의 줄을 동시에 같이 연주할 수 없죠. 그래서 두 음씩 빠르게 이어서 연주해서 4개의 소리를 함께 들리도록 합니다. 여기서부터 피날레, 즉 코다에서는 넓은 음역을 넘나드는 아르페지오를 연주해요. 아이돌 가수 공연장과 다를 바가 없죠. 사람들은 실제로 그의 연주를 듣고 집단 쇼크에 빠졌다고도 하는데요.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스는 바이올린의 교과서와 같은 곡으로 바이올린의 대부분의 기교가 집약되어 있어요. 한편 우르바니는 더 큰 스캔들을 만들기 위해 샬롯과 닮은 여인을 술 취한 파가니니와 동침시키고 파가니니는 어린 여성을 욕보였다는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갇혀 모욕과 구타를 당합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간 파가니니는 편지로 샬롯에게 진심을 담아 구해야 하지만 샬롯은 그를 거절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My dear Nicola, I have to inform you that since we last corresponded, I have met and married a most wonderful man. I beg of you.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불치병에 걸려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파가니니 악마에게 영혼을 판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오명 때문에 그는 죽은 지 36년이 지나서야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있었어요. 영화 파가니니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에서 파가니니 역은 독일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데이빗 가렛이 연기했는데요. 감독 버나드 로즈는 영화 불멸의 연인을 만들기도 했죠. 불멸의 연인에서 베토벤의 삶과 사랑에 상상이 더해졌던 것처럼 영화 파가니니에서도 파가니니의 실제 이야기에 허구를 덧대어 영화적 재미를 증폭시켰습니다. 영화에서는 왓슨의 딸 샬롯과의 어긋난 인연, 파가니니를 스타로 만들고 입속을 챙기는 우르바니의 계략, 그리고 파가니니가 부활한 듯한 데이빗 가렛의 신들린 연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가니니의 인생을 통해 신이 주신 재능, 사람들의 환호,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랑과 미련,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영화 파가니니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를 파가니니의 곡 카프리스 24번을 중심으로 감상했습니다. 저는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피아니스트 안인모였습니다.